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6명입니다. 자, 백 교수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또 했고요. 또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개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오늘 날씨도 좀 좋아서 뭐 주말 이동량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확산세가 조금 더 이번 주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 대확산의 초기 증상인지 이것이 확실치가 않았었는데 사실 설 연휴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증가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완화시킨 부분은 좀 이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다음 주중 정도가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지금 주말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서 416명인데 네. 어제 나온 그 446명이라는 데이터는 사실은 평일의 진단검사 수이고 상당히 안정세를 일단은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즉 집단 발생들 즉 순천향병 대학병원이라든지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이라든지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씩의 효과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실제로는 조금 안정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뭐 또 감염 대상자들 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는 것도 이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못하면은 또 대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확산보다는 이런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사이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도 상당히 곤란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라면 우리 역학조사 역량이라든지 의료체제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 역학조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에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 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개정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요. 유흥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금요일 밤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게 짜증나요. 저는 그렇게 걸렸어요. 저는 원래 마스크 안 쓰고 하는데 몇 번인가 안 쓰고 다니고. 저는 아닐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이브를 하다가 11시에 없으면 다시 만나요. 네, 뭐 보신 것처럼 정말 뜨거운 금요일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예, 뭐 완화는 사실은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고 강화할 네. 때는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항상 좀 박자는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방역 통제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것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350명 정도 수준이었다면 완화한 것도 뭐 맞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설 지나면서 이 영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결정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규제 완화, 뭐 강화 이런 것보다들도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안심할 만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완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 방역을 국민들이 잘 지키면서 생활 방역으로 가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집단 면역이라는 걸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화하고 완화하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층들에서 뭐 새벽 5시서부터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든지 또는 음주를 하면서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규제라는 것은 항상 그 시간적 또 시기 장소에 따라서 많이 탄력적으로 규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탄력성,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으로서의 역할, 어떤 책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총 110명을 넘었습니다. 119명입니다. 이 영국에서 오는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만 100명대. 와, 참 이 지역사회 전파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것이 4차 대유행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이나 뭐 다른 전 세계적인 확산세를 보면은 영국
바이러스가 이 변이주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19건 중에서 100명이 영국 변이주고요. 16건이 남아공이고 3건이 브라질 변이주인데 이 변이주들의 확산이 실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사례도 28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확인 안 된 그 변이주들이 과연 그 확진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방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검역에서 이것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